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QM6의 LPG 밴이 나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QM6 퀘스트인데요. 기존 QM6 LP 일반 모델에서 2열 시트를 떼고 격벽을 설치한 모델입니다. 외관적인 차이점은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현재 사전 계약 중입니다. 일단 QM6 퀘스트는 트림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3월 달에 출시되면서 공개가 되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유추해보면 기존 SUV 밴들의 승용 대비 가격은 코란도가 153만원, 무쏘는 210만원 정도 차이로 저렴했습니다. 물론 비교군이 조금 올드하긴 한데요. 그만큼 SUV 밴 모델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모델인 스타리아의 경우에는 3인승 카고가 투어로보다 약 200에서 300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따라서 QM6 퀘스트도 승용 대비 200만원 정도는 저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QM6 퀘스트의 트림은 SE, LE, RE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요걸 승용 가격에 대입해보면 QM6 LPG 밴의 시작 가격은 2,200만원대, 최고 트림은 2,800만원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승용이랑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스포티지 LPG의 시작가가 2,538만원이고 QM6 LPG의 가격이 2,400만원인 걸 감안한다면 QM6 밴은 제 계산법대로 하면은 못해도 2,200만원대로 나와야지만 시장성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2,300만원대로 나오는 건 조금 모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QM6 퀘스트의 재원가, 옵션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QM6 LPG 밴은 2.0 LPE 엔진의 140마력, 19.7토크로 일반 모델과 동일합니다. 연비는 아직 미공개인데요. 스타리아의 경우 3.5 LPG 17인치 기준, 9인승 투어로가 6.7km, 3인승 카고가 7.0으로 약 0.3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6인승 시트 유무의 0.3km 차이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3인승 시트를 뗀 QM6 퀘스트는 0.15 정도는 연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예상 연비는 승용 8.9에서 0.1이 늘어난 9k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크기 면에서도 승용 모델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근데 사전 계약 공식 자료를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 정보가 너무 러프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들어서 자동차 업계의 측정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형 코나의 경우 트렁크 용량은 723리터인데요. 기존에는 유럽 방식인 VDA 방식으로 측정을 해왔다가 이번에는 미국 방식인 SAE로 측정 방식을 바꾸면서 수치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QM6 밴도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유럽식은 규격 박스 단위로 쌓아 올린 부피만 재고 남은 공간은 측정을 안 합니다. 근데 미국 방식은 쌓아 올리고 남는 공간까지 부피를 넣는 방식이니까 미국식의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QM6 밴의 트렁크 공간은 1413리터입니다. 사전 계약 자료상에 175의 성인 남성 2명이 차박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해둔 걸 보면 레저층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고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반 모델에 비해서 안정과 주행 편의성을 낮추고 밴으로서의 사용성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작 트림인 SE에서는 사이드 에어백이 옵션으로 빠지고요. 커튼 에어백, 변속 레버 가죽 노브, 센터 콘솔 쿨링 컵홀더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스피커도 6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고요. 대신 기존에 없었던 머드가드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시작 트림이고 용도상으로는 화물용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어백이 줄어든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E 트림은 SE 대비 사이드 에어백, 전방 경보 시스템, 스마트 키, 열선 핸들, 18인치 휠, 루프렉이 추가가 되는데요. 대신 하이패스, ECM 룸미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안전면에서 보강을 한 LE 트림이 주력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방 경보 시스템은 승용에서는 S링크 패키지를 추가해야만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트림인 RE 시그니처에서는 LED 대비 풀 LED 리어 램프, 매직 테일게이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통풍 시트 등이 추가가 되는데요. 대신 승용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던 긴급 제동 보조, 차간거리 경보, 전방 추돌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주행 편의 옵션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도 같이 빠져요. 이렇게 빠진 ADAS류가 옵션으로도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승용에서는 옵션이었던 매직 테일게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8.7인치 S링크도 9.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내비게이션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에서는 S링크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었거든요. XM3랑 SM6 페리 때부터는 9.3인치 이지 커넥트 내비로 바뀌었는데요. 사용성도 개선돼서 이번에 QM6에도 같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승용 모델에서는 아직이고요. 아마 2024 연식 변경 때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M6 퀘스트에는 디지털 룸미러가 새로 생깁니다. 이거는 짐을 가득 실었을 때 후방 시야를 위한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차를 구매한다. 유지비와 혜택도 챙겨봐야 됩니다. QM6 퀘스트는 소형 화물차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승용은 개소세 3.5%와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를 내야 됩니다. SE 트림 기준으로 보면 개소세가 79만 원, 교육세는 23만 원, 합쳐서 102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도 QM6 배는 차값의 5%로 112만 원, 승용은 7%인 156만 원입니다. 4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공채는 할인 기준으로 QM6 퀘스트가 19만 5천 원, 승용은 25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도 배는 1년에 28,500원, 승용은 약 51만 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취등록에서 151만 원, 세금은 1년에 4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구매를 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따라서 기존 보유했었던 경유차를 폐차하신다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요. 특히 4에서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QM6 LPG 벤의 SE와 LE의 실구매가는 1,000만 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간 유지비의 차이도 있습니다. QM6 LPG는 가솔린, 디젤과 비교 시에 연간 79만 원이 절약이 되는데요. 화물차 세금을 빼면 순수 유류비 면에서 약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LPG 차로서의 힘도 신경이 쓰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위쪽에 LPG 시승기를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화물차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도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이게 은근 번거롭죠. 그리고 번호판도 80에서 90번대로 화물차 번호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도 안 되고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추월 시에만 1차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르노 코리아의 QM6 퀘스트는 신차긴 하지만 QM6 자체가 2016년에 출시된 차입니다. 그래서 풀체인지에 대한 니즈가 높은데요. QM6 풀체인지는 2024년이 될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예상했었던 건데요. 아마도 준준형 SUV인 오스트라를 늘려서 만든 그랜드 오스트랄이 QM6의 후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QM6 퀘스트는 1세대 QM6의 마지막 파생 모델이 됩니다. 물론 풀체인지가 나와도 퀘스트는 병행 판매할 확률이 높은 만큼 마지막까지 1세대 QM6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르노코리아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QM6 LPG 벤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